빛과 파도, 세상은 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이 단원에서는 거울과 렌즈를 이용하여 빛의 성질을 탐구해보고 파동의 성질을 통해 소리의 특징을 알아보자. 빛 1. 물체를 보는 과정 2. 빛을 만드는 색 3. 거울이 만드는 상 4. 렌즈를 만드는 상. 승미와 연우는 지난 주말 방송국 경악을 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은 다양한 모습의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고 조명에 따라 입은 옷의 색이 다르게 보여 신기했다. 이전에 배웠어요. 평면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평면 거울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빛이 볼록 렌즈를 지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1. 물체를 보는 과정. 눈을 감거나 한밤중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이다. 깜깜한 밤에 무대만 보이고 무대 주변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대 주변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무대 조명과 같이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광원뿐만 아니라 빛을 내지 않는 물체도 볼 수 있다. 다음 탐구로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을 토의해보자.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 태양이나 전등과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 중 일부가 물체에 닿은 후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햇빛이나 전등과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꽃과 책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꽃과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물체를 볼 때 빛은 광원, 물체, 눈 순서로 이동한다. 스스로 점검. 태양이나 전등 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원 3가지를 쓰시오. 달, 광원. 스마트폰 화면, 텔레비전 화면, 후레쉬. 2. 태양이나 전등과 같은 뭐뭐에서 나온 빛이 물체 뭐뭐된 뒤 눈에 들어오는 물체를 볼 수 있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된 뒤 눈에 들어오는 물체를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밤에 하늘에 뜬 달은 밝게 보인다. 우리가 달을 보게 되는 과정에 빛의 이동 경로로 설명해보자. 태양에서 달로 갔다 우리 눈에 빛이 만드는 색. 눈한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아니 이럴 수가 화면에서 본 색과 다르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사야지. 화면에서 보았던 옷의 색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명암이 달라서.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외에도 방송이나 비디오 아트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다채로운 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탐구로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드는 방법과 물체의 색이 나타내는 과정을 알아보자. 빛의 합성과 조명에 따른 물체의 색 관찰하기. 빛의 합성 관찰하기. 목표. 빛의 3원색의 합성을 관찰할 수 있다. 컴퓨터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직사각형을 만들고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비춘다. 세 사람이 스크린 앞에 서서 거울로 각각 빛을 반사시켜 천장이
천장이나 벽의 하얀 부분을 모이게 한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색의 빛이 합쳐지면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관찰한다. 빛의 합성. 그림 이와 같이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합쳐지면 노란색, 초록색과 파란색 빛이 합쳐지면 청록색,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합쳐지면 장호색 빛이 된다.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모두 합쳐지면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색의 빛을 합하여 빛이 모두 합쳐지면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색의 빛을 합하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 이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공연 무대의 조명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등의 몇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무대에는 훨씬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이것은 빛의 합성에 의한 것이다. 화가들은 여러 색의 작은 점으로 점유화를 그리기도 한다. 각각의 점에서 나온 빛의 합성으로 다양한 색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밝은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처럼 무대 공연이나 빛을 이용한 예술작품 등의 빛의 합성이 이용된다. 물체의 색. 물체의 색은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온 빛에 의해 나타난다. 내 거야. 가보고. 물체의 색은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 나타난다. 그림과 같이 빛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진 백색광을 비추었을 때 흰옷은 모든 색을 반사하여 흰색으로 보이고 빨간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여 빨갛게 보인다. 그런데 레몬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반사하고 이 두 빛이 합성되어 노란색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체가 나타내는 색은 반사한 빛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빨간 사과에 백색광을 비추면 빨간색 빛만 반사하여 빨갛게 보인다. 레몬에 백색광을 비추면 반사된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의 합성으로 노란색으로 보인다. 흰옷은 백색광을 모두 반사하여 하얗게 보인다. 물체의 색은 조명의 색과 다르게 보인다. 그림 모와 같이 백색광 아래에서 하얗게 보이는 꽃은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빨갛게 보이지만 파란색 옷이나 초록색 잎은 빨간색 빛을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장치는 빛의 합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참고로 영상 장치가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영상 장치의 화면을 확대해보면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화면의 노란 부분을 확대해보면 화소 안에 빨간색 빛과 초록색만 켜져 있으며 하얀 부분을 확대해보면 빨강, 초록, 파란색이 모두 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화소 안에 색들이 켜지거나 꺼지면 다양한 색의 현상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다양한 색을 내는 원리. 화소 안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내는 빛의 합성으로 다양한 색을 만든다. 두 가지 이상의 빛을 합쳐 다른 색의 빛을 만드는 것을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 컴퓨터 화면의 흰색 부분을 돋보기로 확대했을 때 빛의 삼원색 쭉 볼 수 있는 색은 컴퓨터 화면에서 흰색 부분 전부 다시 빨간 장미꽃과 초록색 잎에 초록색 빛을 비추면 꽃과 잎은 각각 어떤 색으로 보일지 설명해주자. 초록잎은 그대로 초록색을 보이고 빨간색은 잎색을 반사하지 못하는 거고. 3. 거울을 만드는 상. 빛의 반사.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직진하는 빛이 거울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기 때문이다. 다음 참고로 반사된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아보자. 직진하는 빛이 거울 면에 다 반사되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 이때 그림 7과 같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를 빛의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빛의 반사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은 거울이다. 거울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어 욕실이나 거실에서 얼굴과 옷매무새를 보기 위해 설치한다. 거울면의 가운데 볼록한 블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 도로 안전 거울이나 자동차 측면 거울, 편의점 내의 보안 거울 등에 사용된다. 또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거울은 가까운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여 화장용 거울로 사용되며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태양열, 조리기, 반사 망원경 등이 사용된다. 평면 거울의 이 현상.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보면 거울 속에 또 하나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한다. 다음 탐구로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는 그림 구와 같다. 평면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므로 거울을 통해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때 거울의 뒤쪽에 나타나는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1. 물체에서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간다. 2. 반사 법칙에 의해 반사된다. 3. 빛이 눈에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 빛을 거꾸로 따라가면 거울 뒤에 보인다. 이곳에 상이 생긴다. 거울이 보이네.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 우리는 거울 뒤쪽에 있는 물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물체가 아니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다. 평면 거울을 통해 글씨를 보면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금식과 같이 구급차의 앞에는 글씨가 거꾸로 쓰여 있는데 구급차보다 앞에 있는 차량의 운전차는 측면 거울을 통해 똑바로 된 글씨를 볼 수 있다. 4. 렌즈가 만드는 상. 와, 이슬 속에 작은 꽃이 맺혔네. 이슬과 함께 꽃도 먹어야지. 이슬 속에 꽃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이슬 속에 꽃이 맺힌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빛의 굴절.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는 빛은 그림 14와 같이 꺾인다. 이처럼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그림 15와 같이 컵에 동전을 넣고 동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로 물러선 다음 컵에 물을 부으면 동전이 보이게 된다. 이것은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굴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렌즈에 의한 상.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렌즈이다.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는데 그림 16과 같이 나란히 진행하는 빛이 볼록 렌즈를 지나면 안쪽으로 굴절하여 한 점에 모이고 오목 렌즈를 지나면 바깥쪽으로 굴절하여 퍼져나간다.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공장에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피와 그 수송 앞에서 7번 피를 볼록 렌즈. 물체가 렌즈에 가까울 때 확대된 상. 볼록 렌즈에 가까이 있는 물체의 상은 물체보다 커 보인다. 물체 렌즈에서 약간 멀 때 뒤집힌 상.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를 멀리 이동하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 보인다. 물체가 렌즈에 더 멀 때 뒤집힌 작은 상.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를 더 멀리 이동하면 뒤집힌 상이 더 작아진다. 오목 렌즈. 작은 상. 오목 렌즈에 가까이 있는 물체의 상은 물체보다 작아 보인다. 더 작은 상. 오목 렌즈로부터 물체를 멀리 이동하면 상은 점점 작아진다. 더욱더 작은 상. 오목 렌즈로부터 물체를 멀리 이동하면 상은 점점 더 작아진다. 얘는 뒤집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스마트폰 접사 현미경 만들기. 첨단 기술에 적용된 값비싼 현미경 대신에 생활 속 도구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관찰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소형 구슬의 렌즈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접사현미경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미시 세계를 관찰해보자. 스티로폼의 중앙에 구멍을 뚫고 지지대를 만든다. 스티로폼 지지대 안쪽에 작은 구슬 렌즈를 삽입한다. 접사현미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관찰한다. 볼록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실제보다 크고 똑바로 선상을 볼 수 있다.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를 멀리 이동하면 물체가 뒤집혀 보이고 물체와 렌즈 사이가 더욱더 멀어지면 뒤집힌 상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진다. 한편 오목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상을 볼 수 있다. 오목 렌즈로부터 물체를 더 멀리할수록 똑바로 선상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진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에 쓰이며 그림 18같이 여러 개의 렌즈를 조합하여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안경, 근시는 오목 렌즈, 원시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을 교정한다. 예를 들면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가 있어. 2. 파동.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파동. 2. 소리의 특징. 이전에 배웠어요. 소리가 나는 물체의 손을 들으면 물체의 떨림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대부분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전에 배웠어요. 파동, 전파, 흥파, 소리의 발생과 전달, 소리의 진폭, 진동특, 파형.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파동. 공 잘 받아. 알았어. 아, 공이 물에 빠졌어. 괜찮아. 돌을 던져 파동을 만들어 볼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지점의 중심으로 물결이 퍼져나간다. 이때 공은 물결을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결을 이용해서 호수에 빠진 물을 뿜을 수 없다. 다음 탕보로 물에 빠진 공이 물결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 까닭을 알아보자. 나무판으로 수면을 두드리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한 점에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파동의 예로는 물결파, 음파, 빛, 지진파, 전파 등이 있다. 물결파가 발생할 때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그림 19와 같이 물결이 퍼져나가도 공이 물결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질은 파동이 전달될 때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이동하지 않으며 파동을 따라 에너지만 전달된다. 파동이 전달될 때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림 20과 같이 마루와 골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 하며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매질이 1초 동안의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한다. 주기에 달리는 초를 사용하며 진동수에 달리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파동의 구분. 파동은 진행하는 모습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다음 탐구로 파동의 종류에 따라 파동을 진행하는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횡파.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면 매질인 용수철은 제자리에서 좌우로 진동하지만 파동은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한다. 횡파에는 물결파, 빛, 전파 등이 있다. 파동의 진행 방향, 종파. 용수철을 앞뒤로 밀었다 당기면 매질인 용수철은 제자리에서 앞뒤로 진동하고 파동은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나란히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처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라는 파동을 종파라고 한다. 종파에는 음파, 초음파 등이 있다. 파동 현상은 그림 23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진료에 이용되는 X선,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마이크로파, 교통카드에 이용되는 전파는 모두 행파이다. 한편 태아 검사, 세척기, 자동차 센서 등에는 종파인 초음파가 이용된다. 2. 소리의 특징.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자동차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듣는다. 다음 탐구로 소리에 대해 이미 배웠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자. 소리의 발생과 전달. 물체가 진동하면 물체 주변에 있는 공기도 진동한다. 이 진동이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이며 음파라고도 한다. 음파는 그림 24와 같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다르는 종파이다. 소리는 액체와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된다. 따라서 물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땅이나 벽을 통해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진공에서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으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소리의 특징. 우리 주변에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처럼 귀가 아플 정도의 큰 소리가 있고 시계의 초침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도 있다. 또한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노래에서는 고음과 저음을 들을 수 있고 친한 친구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리는 파동의 어떤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음 탐구로 알아보자. 진폭과 소리의 세기. 실로폰에서의 솔음을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약하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 이처럼 두 소리의 파형을 비교해보면 그림 25와 같이 큰 소리가 날 때 진폭이 작은 소리가 날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형 기기의 소리를 키우면 파형의 진폭이 커지면서 소리의 세기도 점점 커진다. 이처럼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진동수와 소리의 높낮이. 리코더의 낮은 도와 높은 도음을 같은 세기로 연주하면 낮은 도음은 높은 도음보다 낮은 소리가 난다. 이 두 소리의 파형을 비교해보면 그림 26과 같이 높은 음의 진동수가 낮은 음의 진동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소리의 세기는 진폭의 크기.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파형과 음색. 소리의 세기의 높낮이가 같아도 악기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나며 사람들도 저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이처럼 각각의 소리가 다른 까닭은 각 소리의 파동 모양, 즉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음색이라고 한다.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형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을 소리의 3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소리의 3요소에 의해 소리의 특징이 구분된다.